안녕하세요. 11강입니다. 자, 춘천의 자랑거리. 그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위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집자리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집자리만 해도 한 1000여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5000명이 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인구 5000명이 모여서 살았다 그러면 국가의 수도 아니면 그 규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거든요. 고구려와 같은 맥족의 국가 춘천에 터전을 잡고 청동기 시대부터, 즉 고구려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영국 왕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참 씁쓸하고 황망합니다. 춘천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시민이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반도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고요. 고조선 최대의 남부지방의 유적지입니다. 현 중도 관광지 안내도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여기가 중도라는 건 뭐 여러분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한참 초기 단계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죠. 들어옵니다. 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요. 춘천의 앞으로의 그 희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고랜드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 왕실입니다. 영국 왕실의 재원을 가지고 레고랜드가 섰고요. 그 레고랜드는 전 세계의 놀이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에 지어진 레고랜드의 모습입니다. 독일 레고랜드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국 왕실의 자본인 레고랜드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곳에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 같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를 했고요. 상당 시간 동안 자금 때문에 설왕설래 하다가 드디어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레고랜드가 들어서 자리 중도가 되겠고요. 지금 상당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요게 무슨 운동장이 아니죠? 무슨 자리일까요? 조그만 섬 하나인데 이쪽은 북한강이고요. 이쪽은 소양강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섬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갈라져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이 됐고 발굴을 계속하면 계속 쏟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국 왕실의 놀이터가 지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쓸쓸합니다. 이것이 중도의 문화재 발굴 사진입니다. 이거는 레고랜드 이전에 중앙박물관에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중도를 발굴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셔도 엄청난 규모의 집자리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는 고조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고조선 영역의 맨 남쪽 지방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고 여기서 발굴된 유물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을까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반달 모양의 돌칼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거든요. 사용 용도는 지금은 추수를 할 때 낫으로 하죠. 기계가 한다고요? 예, 기계 이전에 낫으로 하잖아요. 그 낫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요렇게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실을 껴서 요렇게 잡고 추수를 하던 추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낫의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토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관되어 있겠죠.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다양하게 발굴이 됐군요. 이건 뭔지 아시죠? 갈판이라는 겁니다. 곡식에 나다를 놓고 밀어요. 수제비 하듯이. 그러면 으깨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요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도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게 밀대인가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참 훌륭한 문화재들이, 청동기 시대의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TV에서 방영된 부분인데, 청동기 시대의 최대 유적지로 그 고인돌이 위도에서만, 중도에서만, 죄송합니다. 중도에서만 101기가 발굴이 됐어요. 고인돌이. 그리고 집터만 917기가 발견이 됐어요. 확인된 것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권력자들의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권력자가 얼마나 많았기에 100기 이상의 무덤이 발굴. 그러면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요. 우리 경기도에,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에 상당수의 왕릉이 존재를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왕릉이 101기 발굴된 거예요. 조그만 섬 하나에서. 춘천이 가지고 있는 섬 하나에서. 왕릉이 101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발굴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집터가 917기라고 한다면 대략 계산하기 좋게 집터 1000기가 발견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1인당 한 집안에 몇 식구 살았겠습니까? 청동기 시대에. 지금 현대사회가 4인 가족, 5인 가족이니까 그 당시에는 7, 8명에서 10명, 12명까지 살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정에 5명이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917기니까 1000으로 잡고 5명으로 잡고 곱하면 5000명이 살았다는 뜻이죠. 그 섬 일대에만 5000명. 그러면 웬만한 큰 부족 국가의 수도예요. 옛날 그 정도의 인구 숫자면. 춘천이 청동기 시대에 이 일대, 영서지방 일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인돌, 중도에서 발견된 고인돌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도에 가면 보실 수가 없겠죠. 어딘가 다른 곳에 모셨겠죠. 근데 문화재는요, 제자리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경복궁을 뜯어다가 울릉도에다가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나요? 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인 경복궁 자리, 인왕산 아래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울릉도에 갖다 놓은 경복궁은 영화 세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중도의 고인돌을
어디에 옮겨놨을까요? 옮겨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이게 중도입니다. 돌무지 무덤을 한자어로 적석총이라고 하는데, 요 돌무지 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죠. 그것이 철기 시대에 가면은 고인돌이 사라지면서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을 합니다. 돌무지 무덤이라는 건 겉에서 무덤을 봤을 때 무지라는 게 쌓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조개무지라고 부르죠.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그렇다면 돌이 쌓여져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돌무지라고 부릅니다. 돌무지를 한자로 쓰면은 쌓을 적자, 돌석자에서 적석이라고 쓰는 거고요. 총자는 무덤 총자예요. 따라서 무덤 총자를 쓰면 적석총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 무덤을 쓰면 돌무지, 무덤이 되는 거고요. 요게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발전해서 철기 시대의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돌무지 무덤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돌무지 무덤은 어디에 있는 뭘까요? 예, 바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종주국이 우리고, 철기 시대 이후에 피라미드, 돌무지 무덤의 종주국은 이집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인데, 이 중도에서만 그 돌무지 무덤이 160기가 발굴되었다고 발굴 보고서에 나와요. 아까 그 중앙박물관 팀이. 160기. 엄청난 거죠?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고향 땅에, 여러분 삶의 현 거주지에 이러한 자랑스러운 유적과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게 궁금합니다만, 예, 모두 아시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적석 무덤들은, 돌무지 무덤은 현재까지 160여 기가 발굴되었고, 그 중에 52기는 하중도 남쪽의 임시 보관 장소에 현재 보관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 보관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중도 적석총입니다. 중도에서 발견된 돌무지 무덤의 모습이 되겠고요. 강원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예, 이거, 네, 아까 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건, 예, 엄청난 규모의 돌무지 무덤군이 되겠고요. 이거는 고구려의 삼국시대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북쪽에 있었던 게 고구려고, 영토가 가장 컸던 나라가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의 남쪽 경계선이 한강이죠. 북한강유역. 예. 그래서 춘천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귀걸이. 고구려 귀족들이, 고구려 귀족 여자들이 했던 귀걸이. 굉장히 크더라고. 이게 어떻게 무거워서 달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예. 춘천 중도에서 고구려 귀걸이가 출토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걸 귀에 탁 달고 다녔다. 고구려 거라는 거를 판명을 학자분들이 하셨어요. 금으로 된 귀걸이. 아까 하중도에, 중도 남쪽 하중도에 임시 보관소를 마련했다. 그래서 유물을 이쪽으로 가서 보관했다. 지금은 이제 옮겨졌을 겁니다. 예, 요게 한 2, 3년 전이니까. 근데 보관 상태가 좀 껄쩍지근해요. 이게 산이 아니라 유물을 뒤집어 씌우고, 예,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덮은 겁니다. 폭풍이라도 부르면 어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예, 다 좋은 시설로 이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내려다가만 사진이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논쟁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의 레고랜드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다시 하자는 주장은 절대 아니고요. 발굴한 문화재만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옛 역사를 규명하고 그리고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보관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제 초기 수도는 한강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이라든가 요 지역, 강동구 쪽에 그 지역이 백제의 초기 수도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초기 백제의 유적지와 유물들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강동이 개발이 되죠. 강남권 개발, 잠실 개발, 강동 개발. 강동 개발을 막 하는데 초기 백제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유적지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었죠. 개발 논리에 보존 논리가 져서 밀었습니다. 다시 뜯어내기는 아마 힘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땅 속에 묻히고 빌딩이 그 위에 쓰고 아스팔트로 덮이고 시멘트로 덮이면 그게 재발굴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을 보존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몫입니다. 여러분, 제사의식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왜 제사를 받들까요? 물론 음식은 산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 없는 후손은 없지요. 그런데 꼭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발라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춘천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식 퀴즈 하나 제가 요 앞에 지금 녹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분한테 질문을 하나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덤을 공부하셨는데요. 총과 능이 있습니다. 무덤총, 무덤능. 조선시대의 왕릉은 전부 능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무덤일수록 총자가 많이 붙어요. 장군총. 자, 총과 능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 녹화 최초로 제가 현장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겸손의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셨습니다. 아, 여자분이세요. 총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무덤을 총이라고 하고요. 누구의 무덤인지 아는 상태의 무덤을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총 그러면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히 모른다. 세종대왕 능 그러면 누구의 무덤인지 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내년이면 환갑이거든요. 여기서는 제일 어릴지 몰라도 잊어버렸어요.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처음 쓰신 말씀은 아니세요.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쓰신 분이 신채호 선생인데, 역사를 잃은 민족이라는 건 인식하지 않고 잊어버린 민족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과거의 자신의 나라, 과거의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상기하지 않는 민족한테는 미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지나간 일을 왜 배워? 지나간 조상의 흔적을 왜 보존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춘천 중도 유적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최소의 영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에 식민사관이 만들어졌고요. 식민사관에 의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잡았을 때는 대동강변의 조그만 나라로, 그래서 70대, 80대 선배님들은 아마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한 이후에 고조선의 영역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사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최소의 영역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초기 중심지는 압록강 이북의 요령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중심지는 왕검성, 평양 중심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양하고 이 춘천하고는 거리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기 고조선의 중심지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고조선의 영역 하에 들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조선과 별개의 지역이었다면 고조선을 제외한 영서지방의 가장 힘있는 부족국가가 바로 춘천의 도읍지를 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10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했죠. 그리고 한나라는 4개의 군을 고조선 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한사군의 이론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사군 중에서 2개의 군은 설계도상에만 있었고 세워지지 못했고요. 왜?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로. 나머지 2개만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낙랑군이고 그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현도군입니다. 낙랑군과 현도군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이제 고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고조선 이외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었던 이름 모를 어떤 강력한 나라였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춘천 향토사학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라고요? 아, 저 사입이에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중국은요, 역사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했고요. 역사 왜곡을 왜 했나요? 자, 보시죠. 중국의 원래의 영토, 즉 한족의 영토는 요 빨간색 영토였습니다. 이게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영토죠. 연해주까지는 들어갔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민족한테 점령당한 청나라는요, 황실이 만주족이죠. 그리고 그 밑에 피지배 백성들이 한족이죠. 만주족 정권은 한족을 정복해서 지배하는 정복왕조였습니다. 정복왕조일수록 피지배층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상위계층의 민족이 소수고 피지배계층이 다수기 때문에 뭔가 경제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든 영토의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든 뭔가를 보여줘야지 통치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민족 집단을 침입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가 위구르 민족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위구르 민족을 정벌 해서 신장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청나라 때. 그 다음에 티베트를 정벌을 합니다. 티베트를 장악해서 달라이 나마를 망명시키고
티베트를 청나라가 직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 만주 중에서 남만주 지방을 간도라고 하는데요. 이 간도 지방은 청나라 시절에 청나라와 조선의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청나라 영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영토도 아닌 비무장지대.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선인들과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조선인들이 약 90%를 차지했고요. 이 간도를 개척한 것은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선 영토고요. 한동안 함경도로 편입된 조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갔고요. 그를 이용해서 1909년에 불법적인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에 의해서. 1945년 해방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령으로 복속이 되었죠. 그래서 중국 이름으로 간도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바로 옛날 함경도 간도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죠. 중국은 민족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0%를 100개 민족이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죠. 한족 정권이 들어선 중화민국 이후부터 보세요. 신장 지역의 위구르 민족이 불안하죠. 티베트 지역이 불안하죠. 그 다음에 조선족이 불안하죠. 그래서 청나라 때 흡수한 영토가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 한족의 땅이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그러면 신장 지역, 위구르 민족이 살았던 신장 지역이 고대서부터 한족의 땅이었다라고 왜곡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게 방향으로 뭐예요? 서북이죠. 그래서 위구르 민족의 신장 지역을 역사 왜곡을 한 게 서북공정입니다. 서북공정. 티베트를 또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 한족의 땅이었다라고 왜곡한 게 방향으로 서남이죠. 그게 서남공정입니다. 이거 두 개 해놓고 보니까 간도 땅, 연변 땅이 불안해요. 조선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자고로 옛날부터 누구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 아니고 발해 땅이 아니고 고구려가 중국이고 발해가 중국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중국 땅이었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을 이용해서 중국은 이러한 역사 왜곡 작업을 이미 80년대 전반기에 완성을 했고요. 동북공정을 잘 살펴보시려면 연변에 가시면 지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안 도시에 가셔서 지안 박물관에 가시면 동북공정의 왜곡된 역사만을 모아놓은 자료들이 한 박물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고 오세요. 어떻게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자, 춘천의 역사도 왜곡되면 안 되고요. 이래서 역사는 살아있어야 되고 기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춘천 중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해가지고 이 기념사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상들의 삶의 터 위에 영국 왕실이 돈을 버는 어떤 놀이터보다는 우리의 역사공원이 더 많은 관광객을, 더 많은 민족혼을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집터 917기, 비파형 청동검, 청동도끼, 고인돌 무덤 101기, 경작지. 국내 단일 면적에서 발굴된 최대의, 이거 오타고요. 최대의 유적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한 집에서 6, 7명이다 그래도 917명이 이 집터에 살았다고 추정해 본다면, 중도에만 6천에서 7천 명이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세대당, 한 세대당 3대가 9명에서 10명이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중도 일대에 살았을 것이다. 그 정도의 규모의 도시라면 한 나라의 고대 국가의 수도에 버금간다 하는 것입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제 영역을 넘는 것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디 우리 후손도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잘 모시게 되는, 그리고 역사적 측면으로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지지 않는 멋진 춘천의 유적지, 유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기 전에 생각났어요. 아까 퀴즈 내려다가 하나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 생각났어요. 다시 아가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유물과 유적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시는 대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적은 옮길 수 없는 거, 절터, 집터, 궁궐터 이런 옮길 수 없는 거. 유물은 옮길 수 있는 거.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12강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첨단 문명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